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 사실 가는 종목만 가서 다소 아쉽긴 한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이슈 재구성에서 삼성 SDI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SK이노베이션이 또 네. 뭐 분할 이야기, 분사 이야기 그쵸. 확정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 위축이 됐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이 배터리 3사 안에 살아남은 건 삼성 SDI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배터리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참 탄탄하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굳이 최근에 좀 삼성 SDI와 관련되어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이제 좀 패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이틀 전에 들려왔던 게 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 SDI가 미국의 그 어센드라는 소재 기업과 현재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어센드는 삼성 SDI의 그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첨가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특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첨가제를 통해서 이제 그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발화, 화재 위험이죠. 네, 이것을 좀 낮출 수 있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소송은 현재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1심인데요. 1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는 바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소송에 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같은 회사랑 중국에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소송에서도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면요. 이 배터리 3사들이 이제 뭐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분으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가 이제는 배터리가 정말 효자로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이 시즌에 하필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분사를 한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경우에서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삼성 SDI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네. 그럼 이 배터리 쪽의 사업을 다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거 아닐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가장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3조 3,3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952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18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하는 데에는 당연히 전 사업부가 고루고루 참 어떻게 보면 성과를 잘 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20%나 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LCD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여파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편광 필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웨이퍼 투입이 증가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소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현재 회사는 좀 밝히고 있고요. 가장 의미 있는 실적은 바로 배터리 사업입니다. 네.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6분기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이 그 기대감만 가지고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삼성 SDI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실적면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강점도 찾아보고 싶은데 이 배터리가 파우치형도 있고 각형도 있고 네. 많잖아요. 네. 그리고 폭스바겐 때문에 또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는 그쵸.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삼성 SDI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게 첫 번째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스케줄 상으로 굉장히 이제 이익 모멘텀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3분기부터 BMW의 젠5 배터리 납품을 시작을 합니다. 젠5는 그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하이니켈 기반의 배터리입니다. 1회 충전에 600km 이상 이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이만큼 고성능 배터리이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북미 고객사에게 납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금 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거대로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하죠. 근데 이제 각형 배터리 말고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떠올리는 게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근데 테슬라 말고도 이번에 북미향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바로 납품하게 되는 곳이 리비안이라는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에도 납품을 한다는 게 우리가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국이랑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가 협정 발효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협정이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 관세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SDI에도 당연히 북미 시장에 직접 진출을 현재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미국에 이제 있는 큰 자동차 회사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할 수도 있다, 합작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그냥 단독으로 이제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미국 고객사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 SDI 전망은 어떨까요? 혹시 투자 증설은 안 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테마로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메타버스 테마인 것 같고요. 네. 뭔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걸로 꼽아보자면 2차 전지가 가장 핫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정미 팀장님도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굉장히 좋게 보세요? 혹은 아니면 또 이제 올랐으니까 좀 쉴 것 같아요라는 입장이세요?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제 종목들별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가진 않을 거다.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자체가 워낙 이제 다가오는 시장 자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포트 안에 좀 담고 있어야 될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들이 제조를 굉장히 그 공정화를 잘 시키는 회사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이제 겨우 이익을 달성할 정도로, 흑자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소재 또는 이제 2차 전지 회사들 자체를 좋게 보고 담아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채팅방에 혹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중에 어느 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라고 글을 올렸더니, 이제 배터리는 LG죠? 라고 LG 편 들어주신 분도 있지만, 네네. 대다수가 지금 구간에서 삼성 SDI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인다. 왜냐? 잡음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어쨌든지 항상 리스크를 좀 가장 더 크게 받아들일 때가 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떠오르는 리스크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타 이제 흔히 비교하는 뭐 다른 LG 화학이나 또는 뭐 SK 이노베이션과는 다르게 그런 이제 잡음에서 좀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헝가리 공장이랑 그다음에 뭐 중국 공장,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새로 이제 만들게 될 미국 공장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삼성 SDI의 주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우리 채팅방에 단골손님 은님이 네. 오를 것 같긴 한데 이전 주가 그 고점을 돌파할 만큼 강한 상승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글도 올려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워낙 네.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고 빠지는 대형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7월 말, 8월 초에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방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좀 댓글을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대기업 주식을 살 때 단타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시대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전기차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은 그 누구도 아마 부인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 SDI 내 포트 안에 적극적으로 담아볼 만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77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 원을 제시한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이제 가격 저항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5만 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60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95만 원, 손절가 60만 원. 참
배터리 3사들 많이 힘들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하나씩 꼭 담고 있는 국민 주식이 2차 전지주인데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그쵸. 겪었죠. 네. 그리고 갑자기 폭스바겐 그 각형 이야기도 나왔죠.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음들을 다 소화해내면서 다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2차 전지주입니다. 우리 이정민 팀장님은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 대기업 주식들이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져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만한 주식들을 좀 골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OLED 관련 소재의 경쟁력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공급이 가시화될 지금 현재 그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26,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매수가 26,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차트는 본 걸로 하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